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손자병법 30번째 시간이에요. 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승리는 당연히 이제 하시는 건 기본인데 30강이면은 뭐 이미 손자병법 벌써 중반부를 넘어갔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좀 고도의 인식 능력을 갖춰지셨다고 제가 보는데 어떻게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세요? 예. 진짜죠? 네. 손자는 뭐 참 그 당시에 다른 철학들과는 틀리게 굉장히 분석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손자가 얘기해요. 분석해라. 전쟁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서로 맞닥뜨리기 전에 항상 미리부터 분석을 하고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지피지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다못해 그 동네에서 뭐 가게집을 하나 차리더라도 뭐 분석 많이 하잖아요. 뭐 목은 어디가 좋은지 인구 이동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상대방 가게하고 우리 가게하고 손님이 들어가기가 누가 더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분석이란 말이에요. 분석을 미리 잘 해야 상대방보다 내가 더 승리하고 더 좋은 목을 차지해서 뭐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렇게 분석했을 때 손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가이하라. 예. 이 승리라고 하는 거 가히 할 수 있다. 예, 요즘 말하면 I can do. 예? 난 할 수 있다. 승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상대방 적이 비록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적수 중이라 하더라도 예? 가사무트라 적으로 하여금 나하고 싸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손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라고 하는 건 내가 분석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형에 대해서 탐구하고 상대방과 나의 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들어갔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상대방 적이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엄청나게 자본을 갖고 나랑 우리 가게랑 싸우더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만 하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랑 싸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손자가 생각하는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손자가 과연 어떻게 분석해라고 했는지 오늘 배울 게 그겁니다. 손자가 얘기한 그 분석의 방법은 뭔가? 이걸 잘 하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 고깃집 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4가지 방법론을 얘기해요. 분석해라. 첫 번째, 책지. 책지이 지득실지게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책지할 때 요 책자가 굉장히 그 재밌는 글자인데 요 책이라고 하는 건 왜 여러분들 주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 하지 말래요? 이 주책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주가 무슨 일? 주판. 주판이라 그러죠. 다 이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요 대주자가 있죠, 다. 예? 대나무로 이렇게 주판 보면 이게 뭐예요? 많죠? 목숨 숫자가 뭐예요? 아주 오래 사는 거죠? 옛날에 이걸 대나무로 썼거든요. 요 주판 알을. 그래서 이 주자를 이 주판할 때 주자예요. 이 책은 뭐냐면은 요런 요 산까지 대나무로 쪼개서 결국 뭐예요? 주책이란 게 뭐예요? 야, 상대방하고 나하고 자본은 누가 많은가? 내가 많지. 요 산까지를 요따 갖다 놓고 상대방은 하나 빼고 이게 뭐예요? 주책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면 주책은 뭔가 고민해서 좋은 만들어낸 그 방법이나 꾀를 주책이라 그래요. 이게 주책이라고 할 때 이 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산까지를 놓고 이렇게 막 뭔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이렇게 뭐예요? 싸우기 전에 분석을 하는데 이 산까지를 놓고 한번 이렇게 누가 더 훨씬 더 힘이 센가를 이렇게 뭐예요? 주책을 떨어보란 말이에요, 결국은요. 예?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예? 요 전쟁을 하면 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 계산을 끌어내야 돼요. 요즘 왜 무슨 기업에서 뭐 컨설팅 하잖아요. 기업에서 신상품 개발해갖고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컨설팅 업체에다 맡겨서 이 상품을 출시하면 뭐 몇 프로가 팔릴 거고 시장 점유율이 몇 %고 이게 다 뭐예요? 컨설팅이라 그러죠.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그거하고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손자병법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에 분석하라. 따져봐란 말이에요.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분석법이에요. 분석하는 건 참, 분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장자라고 하는 책, 원래 장주죠. 이름은. 장주. 이 사람이 이제, 삼목편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 도척이라. 그 당시 유명한 도척이라고 하는, 벌써 도둑 도짠 거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최고의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욕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도척 같은 놈. 그건 뭐예요? 그 당시 최고의 도둑인 도척 같은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척 하면은, 어느 지방의 마을 이름도 도청면, 뭐 이런 게 있는데, 도청면? 그러니까 도척이라는 뜻은 그 당시 아주 굉장히 최고의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하루는 그 악당이 이제 자기 부하들을, 졸개들을 쫙 모아놓고, 쫙 폼을 잡고 있는데, 어느 졸개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 도척 어른, 두목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저희 도둑질 하는 거 말입니다. 도둑질 하는 것도 또한 있을 유자 길도자 도가 있는 겁니까? 예? 도둑질 하는데도 도가 있나요? 도가 있습니까? 도둑질 하는데 왜 도가 없어요? 도척이, 야, 도둑질도 하나의 사업인데, 도둑질도 도가 있다. 첫 번째 무슨 도냐? 어림잡아 계산해봐라. 내가 털려고 하는 그 집의 가운데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그거를 망의, 어림잡아 계산해보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성이다. 에? 도둑의 성이다, 성. 상대방이 내가 훔치려고 하는 그 집에 얼마만큼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게 그게 성이다. 두 번째 도둑의 도입니다. 이거 잘하면 도둑질잖아요. 두 번째 도는 뭐냐? 여러 같은 동료들하고 남의 집을 털러 들어가서 먼저, 남보다도 먼저 먼저 들어가는 거, 그게 용기다. 용기죠.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올 때는 뒤에 나오는 게 그게 을이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도는 뭘 아는 거냐? 요 도둑질이 성공할 건지 실패한 건지 가부를 아는 게 그게 지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훔친 거를 고르게, 고를 뿐자, 나눌 뿐자에 고를 균자, 골고루 훔친 사람들한테 잘 나눠주는 게 인이다. 그러니 도둑질 하는데도 저 훔치려고 하는 집에 뭐가 숨겨있는지 계산하는 게 성이요. 먼저 용감하게 들어가는 게 용기고, 나올 때 뒤에 나오는 게 을이고, 요 도둑질이 성공할지 안 할지 가부를 미리 따져보는 게 지혜고, 훔친 거 골고루 나는 게 인이다. 이러한 5가지 도가 없다면 진실로 유능한 도둑이 되기는 걸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손자가 뭐 분석해보려며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둑질도 이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도둑질하는 걸 자꾸 예를 들어서 뭐 한데,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게 다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 분석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사실 장자가 이런 얘기 한 거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도이기도 하지만, 요즘 잘난 체 하는 성인들이니,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뭘 해요? 이걸 원하죠.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이란 게 뭐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 나쁜 사람들, 위반하면 나쁜 사람들 잡는 것도 법이지만, 잘난 사람들이 몰래 이 큰 도둑질하는 거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도 법이요. 이해가세요? 근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법이 뭐냐? 결국은 가치, 좋은 게 뭐냐? 옳은 게 뭐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떨 때는 막 이 없는 사람들 막 엄청나게 속박하는 기구로도 쓰이고 또 잘난 놈들 자기 잘난 행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도 쓰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자는 비판을 했어요. 이 도척이란 사람의 예를 들어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자가 얘기한 뭐예요? 이 주책을 좀 떨어봐라. 예?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도대체 계산을 해봐라. 그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그 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에서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첫 번째 분석하라. 그 분석의 첫 번째가 뭐예요? 책지. 이제부터 해보세요. 뭐라고요? 책지. 뭐 딴 건 다 나중에 이제 저절로 기억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책지. 책지하라. 즉 이 주판을 두들겨 봐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작지예요. 작지. 예. 작지이 지 동정질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작지라고 하는 거는 이 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행동을 이렇게 취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탁 취해갖고 이 사람이 어떨 때 움직이는지 이건 정자는 뭐예요? 어떨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 상대방의 그 동정의 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떨 때 움직여요? 예? 맛있는 밥 있을 때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자기 구체적인 거는 이익과 미끼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걸 던졌을 때 저 사람이 확 움직이는지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가만히 있는지 그 동정의 이치를 알아야 싸워서 내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익과 미끼와 해를 갖고 상대방을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행동을 취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전쟁할 때 내 부대 한 10명을 한번 슬쩍 공격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저 사람이 움직이면 요때 움직이는구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도대체 어떨 때 움직이고 어떨 때 고요한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작지입니다. 작지. 그래서 한번 거짓으로 기동도 해보고 상대방한테 뭔가 모션을 취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형지예요. 형지. 형지이 지사생지지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형지이 지사생지지라. 네. 형지란 말은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는데 형이란 게 뭡니까? 그 형태를 한번 그러니까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형태를 한번 바꿔봄으로써 이게 내가 저놈하고 싸우면 죽을 땅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땅인지 그거를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책지, 작지, 형지라는 거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분석하기 위해서. 뭘 분석하기 위해요? 득실을 분석하고 동정을 분석하고 사생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의 손자가 제시하는 분석 방법론이에요. 그게 네 번째까지 나오는데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뭐예요? 각지예요. 각지. 각지, 이 각지이 지유여 부족지 쳐라. 유여 부족지 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각은 무슨 각자죠? 뿔각자죠. 네? 요즘 말로 하면 고구마 익은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젓가락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봐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분석이에요. 육안으로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죠. 그럴 때는 젓가락 들고 찔러봐야 이게 익었구나. 여긴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가면 그쪽이 안 익었구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각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주에는 헤아릴 양자인데 헤아려 본다. 결국은 한번 찔러봐서 저 사람들이 뭔가 현재 남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찔러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의 그 네 가지 분석 틀이에요. 책지, 작지, 형지, 각지. 그러니까 요즘 경영 컨설턴트 하는 그 경영 이론 못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요. 이 손자병법의 그 분석론이요. 서양 사람들 요즘 경영학 이론 중에 그런 이론이 있더구만요. 이런 손자가 얘기한 아까 그 사지법 있죠? 네 가지 예측하는 방법.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그 SWOT 이론이라고 있던데 이게 경영학에서 저도 이제 경영학 하는 친구한테 들었으니까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요. 그 어떤 신상품은 나와서 이제 회사에서 그 신상품을 갖다 이제 하려고 하면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만든 상품이 이게 제대로 팔릴 것이냐,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요 이론이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딱 나가서, 이제 이 SWOT라는 게 이제, 일단, 이 S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스트렝스. 강점이에요, 강점. 우리 상품의 강점이 뭐냐. 그 다음에 W는 이 weakness. 나의 상품의 약점이 뭐냐? 일단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내부적 요인인 거죠. 우리 상품의 강점도 있을 거고 뭐도 있어요? 약점도 있을 거고 SW. 그 다음에 O는 이제 외부적으로 지금 이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외부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이게 이 opportunity,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기회가 좋아요. 반면에 지금 외부적으로 상황이 T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threat. 예. 굉장히 위협이란 말이에요. 위협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 요인이 많아요. 결국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상품의 내부적으로 이런 점이 강점이고 이런 점이 약점이다. 근데 외부적으로는 시기가 아주 좋은 기회다. 근데 지금 시기가 IMF 터지고 나서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서 이제 나의 강점과 나의 외부적인 기회를 잘 살려서 상품을 이렇게 파는 방법론인데 손자병법으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강점은 뭐냐? 이게 나의 뭐예요? 실한 점이에요. 약점은 뭐예요 이게? 나의 허한 점이에요. 기회는 뭐예요? 나에게 지금 이로운 때예요. 위협이 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이 경영이론도 이 손자병법하고 이게 연결시키면은 나의 상품의 좋은 점이 뭔지, 실한 점이 뭔지, 허점이 뭔지, 현재 외부적으로 이게 나한테 이로운 기회인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 때인지 이걸 분석하는 어떠한 현재 경영학 이론하고도 연결시키겠다는 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참 이런 분야에 좀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이런 고전과 현대 경영학 또 경제학을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우리 저런 경영 이론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경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 동양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경제학과 경영학 이론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저렇게 무슨 SWOT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실과 허로서 분석을 하고 미와 해로서 분석을 해서 우리 상품을 갖다가 팔았을 때 어떤 효과적으로 많이 팔 수 있을 건지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자, 결국 손자는 분석하라. 분석을 해서 상대방에게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 조건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분석이 결국은 어떠한 조직을 만드느냐라고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 문장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형병지극은 지어무형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병지극은 지어무형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병지극은 지어무형이라. 이렇게 지금 아까 뭐 했어요? 예? 책지했죠? 그 다음에요? 작지했죠? 형지했죠? 찔러봤죠? 이걸 해서 형병, 군대의 내 모습을 극한도로까지 올리는 거예요. 우리 조직의 모습을, 형세를 최고로 올리는 거예요. 분석을 했으니까. 근데 그 최고로 올린 점이 뭐냐? 어느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무형의 경지. 이 무형은 지금 손자병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무형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상대방이 내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부대의 세를, 형을 최고로 높여놓으면 우리 부대는 어떤 부대가 된대요? 무형의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형. 무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전혀 나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아주 최고의, 요즘 말하면 뭐예요? 네? 최고의 고수가 돼요, 고수. 완전히 최고의 극치에 오르는 거예요, 극치에. 극치에 무형으로 만드는 게 이제 손자의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무형. 극치는 어떤 극치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러한 극치에 이르면 무형 즉 불능 뭐라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손자는 그 분석을 해라. 상대방과 나의 전력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 방법 틀로써 분석을 해라. 분석을 하면은 나의 부대는 어디에 이르는데요? 무형의 그 경지에 이른다. 결국 무형의 경지가 됐을 때, 무형의 경지가 됐을 때, 심간, 요 간자가 무슨 간자냐면요. 사이 간자면 안 물어보죠, 제가 이게. 간첩 간자예요. 그러니까 심간은 뭐예요? 깊을심의 간첩 간자. 깊은 간첩. 옛날에 전쟁할 때 다 뭐가 있어요? 간첩이 다 있어요. 간첩이 상대방한테 다 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형의 조직이 됐을 때 아무리 우리 조직 속에 깊이 틀어박힌 그 간첩이라 하더라도 불능규라 엿볼규자 나의 형태를 절대로 엿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형의 경지에 이르면 내 모습이 상대방에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얼만큼 똑똑한 장군이 있다 하더라도 뭐는 무슨 문제예요? 계획하고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어떠한 꾀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오늘의 주제가 이제 분석하라였단 말이에요. 그 분석하기 아까 얘기하는 그 사지법이 있었죠. 그 분석을 통해서 득실을 계산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동정의 이치를 깨닫고 부족하고 그리고 남는 그 여부족의 곳을 체크해내죠. 그랬을 때 우리 조직은 어떻게 온다고요? 무형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무형의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된대요? 아무리 깊은 간첩이라도 나의 부대에 대해서 절대로 엿보지 못한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장군이라도 우리 부대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 손자의 얘기였어요. 지금 그 손자가 얘기하는 그 분석하를 하면서 지금 분석의 내용이 뭐였죠? 상대방의 그 득실과 동정 뭐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었잖아요. 근데 그 한비자란 사람이 있어요. 한비자. 제가 요즘 지금부터는 좀 다른 분석법을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한비자란 사람이 있는데 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은 책 이름이기도 해요. 한비자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도 한비자란 책이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아주 굉장히 번역물이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 한비자가 이 법과 철학자란 말이에요. 법과 철학. 그래서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비자가 얘기하는 내가 조직의 리더로서 내가 데리고 있는 저 부하들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사람이 충성해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간신인가,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 하다못해 내가 음식점을 하나 경영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종업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충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능한지 그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일명하여 살필 찰자에 간사할 간자 찰간술이라 그래. 찰간술. 저놈이 간사한지 충성스러운지 능력 있는지 무능한지 그거를 살피는 방법, 스킬,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 찰간술을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볼관자 관청술이에요. 관청술. 들을 청자. 이건 관청법이라고 하죠. 보통 관청법. 네, 술이 위에 있으니까. 자, 이건 뭐냐? 상대방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상대방의 능력을 이제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직원들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 팀은 별로 안 좋은 팀이고 뭐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토탈리티한 종합적으로 내 부하나 조직원의 능력과 충성심과 무능함을 캐치하는 방법이 바로 저
이 관청법이란 말이에요, 관청법. 두 번째가 뭐냐면, 일청법이에요, 일청법. 일청법이라고 하는 건, 이 한일자에 들을 청자니까 뭐예요? 한 번 들어본다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물어보고, 또 여기 가서,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힘 쉽지 않겠네요. 옛날에, 이 제나라에 이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선왕이 아주 굉장히 그 음악을 좋아했대요. 근데 어떤 음악을 좋아했냐면, 대나무 죽자 밑에, 어조사 우자한, 이 악기가, 이 우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피리 같은 건데, 대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우라고 하는 악기를 굉장히 듣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우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합주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인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됐다 합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가 이제 연주를 쫙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 제나라 선왕이 300명 정도의 합주단을 놓고 우를 들을 때는 그때 300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 남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곽. 아마 남쪽 성곽에서 살았다 그래서 남곽이라 그러는지 이 남곽이란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그 우를 연주를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뭐야? 그냥 같이 끼어가는 거예요. 300명이 같이 연주하는데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실제로 잘 연주를 못하면서 남들이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부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회사나 기업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묻혀서. 그리고는 월급 꼬박꼬박 받아먹고 그야말로 자기 능력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여럿이서 묻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제나라 선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제 민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사람도 우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합주가 아니라 독주를 좋아해요. 한 명 불러다가 듣는 거예요. 이 남과의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분명히 이거는 큰일 날 거라 생각하고 얼른 짐 싸고 도주를 해버립니다. 뭐에 걸린 거예요? 일청법이 뭐예요? 하나하나 직접 가서 그 조직원 부하들과 들어보고 얘기해봐서 그 사람이 간사한지 충성스러운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이 이 관청법이 좀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법이라면 일청법은요? 개별적으로 개인 하나하나 관찰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협지법이 있어요. 협지법. 자, 지금 이것도 역시 관찰 분석이에요. 세 번째는 이 낄협자의 지혜지자 협지법이에요. 이 협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협은 왜 옆에 끼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이 한나라 때요.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이 소우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내 신하들 중에 어떤 놈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좀 부정직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다 신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칼로 자기에게 손톱을 깎는 척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손톱을 깎다가 내 손톱이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실제로는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이 왕의 손톱이 떨어지니까 그걸 찾아야지 하고 막 찾는 거예요. 찾으니 있어요 없어요? 원래 손톱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어떤 신하 하나가 아이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 손톱을 이렇게 얼른 잘라갖고는 충성심을 보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알면서도 요게 간신이고 누가 이게 충신인지 아는 저 협지법. 얼마 전에 드라마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던데. 어느 그 상업 보부상단에 그 대장이 새로 들어온 제목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새로 들어온 어느 그 사환을 시험을 해보려고 한 일주일 동안 외상값 수금해와라 그러니까 10단량인가 수금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10단량 딱 해왔는데 딱 맞는데 세 푼이 모자르다. 그래 너 다시 한번 돌아봐라. 어딘가 세 푼을 떨어뜨리고 왔을 거다.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 또 돌죠. 그때 그 옆에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분명히 갔다가 일주일 동안 또 언제 돌아요? 세푼 때문에 자기 돈 3푼 채워갖고 받아왔습니다라고 갖고 올 거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 한번 두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일주일간 한 바퀴 돌고 오더니만 분명히 10단량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뭐예요? 야, 요게 그러니까 결국은 3푼 자기 돈을 채워놓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뭐예요? 속이는 거죠. 키워볼만 하구나. 그래서 뭐 키운 그런 거 얼마 전에 연속극 제가 봤는데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뻔히 아는 사실을 살짝 모르는 것처럼 옆에다 끼워놓고 그 상대방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간사한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방법. 이게 협치법입니다. 네? 그 다음이 뭐냐면 이 도원법이라고 써요. 도원법. 4번째. 이 도원법이라고는 엎어질 도자에 말씀 원자, 말을 엎어뜨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황당한 말. 예? 갑자기 달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제가 저 해를 보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다들 달을 보면서 뭐라 그럴 거예요? 아, 해 좋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게 달이지 무슨 해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 누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누가 이게 거짓 충성을 하고 이 누가 진짜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5번째가 이 반찰법이에요. 반찰법. 이 반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한나라 때 이게 한나라 때 역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나라 때 어느 희우라고 하는 왕이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욕탕 안에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쿵댕이를 찔린 모양이야. 누가 이 임금님 목욕탕에 돌멩이를 갖다 놨냐. 목욕탕 관리 책임자를 와. 너 잘못해. 너 파면을 시켰단 말이야. 그 다음 그 목욕탕 담당 관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네가 돌 집어넣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반대로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에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 임금님 목욕탕에 돌이 있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목욕탕 관리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잘리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순서로 될 사람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무슨 보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사람이 혹시 사고 났는데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주로 그 사람이 제일 용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찰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이게 상황이 벌어지면 요 상황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냐. 그걸 따져서 그 상황의 본질을 일으킨 사람을 쫓아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한비자에 무슨 법이요? 이 찰간법. 이거 잘 외워놓으셔야 돼요. 내 조직원의 간사함과 충성심, 능력과 무능력을 살피는 방법이에요. 지금 한비자의 저 찰간법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손자가 얘기한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승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왜? 분석을 통해서 무형의 경지를 이뤄야 된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전혀 예측 못하는 무형의 경지를 이루었을 때 나의 힘은 막강해진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 한비자나 아니면 손자나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시대에 새로운 분석론을 통해서 아주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는 손자병법이 이 시대에 또 다시 의미가 있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그냥 감으로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분석하고 찔러보고 주책도 이렇게 계산도 해보는 그러한 아주 철저한 분석적 사고야말로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이 시대에 다시 배워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손자의 분석하라. 그러면 무형의 조직이 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벌써 마치겠습니다.